경남 서부권 100만 주민의 생명수이자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켜온 남강댐이 쉰돌 생일을 맞았습니다. 2019 사천 에어쇼가 개막을 이틀 앞두고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남해안에선 제철을 맞은 가리비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품질은 좋지만 생산량이 줄어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서부권 100만 주민의 생명수이자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켜온 남강댐이 50돌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남강댐의 지난 50년을 소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36년 남강 대홍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옥 2천여 호가 물에 잠겼고 헐벗고 굶주린 이재민이 만여 명에 달했다. 지긋지긋한 물난리를 벗어나고자 지난 1936년 남강댐 건설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역사의 질곡으로 공사는 번번이 좌절됐고 1969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로 착공된 다목적 댐이 완공됐습니다. 이후 홍수 조절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남강댐은 보강댐에게 자리를 내주고 발파와 함께 역사의 한 줄로 남겨졌습니다. 지난 99년 준공된 현재의 댐은 100만 경남 주민의 식수 공급은 물론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강댐과 진양호는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KOT의 다양한 댐 주변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 능력 증대는 그만큼의 그늘도 드리웠습니다. 4천만 쪽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를 두고 정부는 물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200년 빈도 설계 홍수량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4천만 쪽과 댐 상류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도 이 같은 갈등은 되풀이됐습니다. 20년 이상 끌어온 남강댐물 부산 공급 논란도 기산댐 건설 백지화로 일단락됐지만 지역 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과제로 남겼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항상 공개된 정책과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이처럼 지난 50년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남강댐이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환경 생태를 조성하자. 그러니까 물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다 물을 사랑하는. 나아가 댐 상하류 이해관계자들 간 상생과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로 인한 행복과 가치를 고루 누리는 지역 상생의 댐. 남강댐 미래 50년 비전이 오롯이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2019 사천 에어쇼 개막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하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사천 에어쇼를 미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낙하산 고공 강화팀이 태극기와 각종 깃발을 달고 사천 비행장으로 내려옵니다. 사천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공군 기본훈련기 KT-1이 힘차게 이륙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드론 150대가 동시에 날아올라 2019와 종이 비행기를 그리더니 공군 고등훈련기 T-50도 표현합니다. 세계 최고의 민간 고개 비행을 자랑하는 호주 폴 베넷 에어쇼 팀의 순서. 하늘 높이 급하게 올라가더니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활주로에 닿을 듯한 초저도 비행도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비행쇼. T-50 8대가 굉음을 내며 멋진 고개 비행을 선사합니다. 하트와 불꽃, 태극기, 빅토리 등 24가지 종류의 다양한 모양과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비행으로 인기를 사로잡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에서 열리는 사천 에어쇼는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에서 이름을 바꾼 만큼 에어쇼 부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70자 대형을 항공기로 형상화했고요. 조종사 25명에
항공기 17대가 투입됐습니다. 1952년 3주년을 기념하여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님을 또 모시고 사천기지에서 최초로 에어쇼를 열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행단이 되겠습니다.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고 공군 수송기, 공군 헬기, 대학 항공기, 경량 항공기, KT-1 시뮬레이터 등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들이 눈에 띕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VR, AR, 로봇, 코딩, 또 5G, 또 4D 제작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한편 사천 에어쇼 행사장에는 일반 차량들이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진주역이나 사천의 임시주차장 8곳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선 제철 맞은 가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알이 굵어 품질은 좋지만 생산량이 줄어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가리비 양식장이 몰려있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입니다. 기중기로 가리비를 담은 망을 끌어올립니다. 아이들 손바닥보다 큰 가리비가 가득합니다. 입식량이 예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소수의 가리비가 많은 플라쿤톤을 먹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만도가 한 1.23배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끌어올린 가리비는 곧장 세척기로 옮겨져 바닷물로 씻어냅니다. 이렇게 세척한 가리비는 현장에서 그물망에 포장된 뒤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고성 자란만 홍가리비와 해망가리비는 참가리비보다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은 4,500원으로 지난해 3,000원보다 50% 올랐습니다. 지난해 6,600톤이던 생산량이 올해는 4,000톤에 그쳐 물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3, 4월까지던 수확 시기도 내년 1월까지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바다 상황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좀 종류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남해 가리비. 가격이 오르면서 서둘러 맛보기 위한 소비자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수리원 기반의 경찰 헬기인 참수리의 활약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경북, 전남, 충남경찰청에 배치됐으며 내년에는 전북과 충북, 제주경찰청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카이는 8.7톤급 중대형 수리원 헬기에 이어 4.9톤급 소형 민수 헬기를 내년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의 통합추진 기본계획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설명회가 오늘 경상대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가좌 캠퍼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렸는데 대학 통합추진 기본계획 설명회에 이어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대로 오는 24일 통영 캠퍼스에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연 뒤 11월 4일부터 구성원 의견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복선화, 제2신항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조속 이행 등을 건의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24개 사업 1,434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해양레저 관광 거점 공모 사업, 남해 노도 두모 간 도보다리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코엔이 오늘 진주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사랑그림숲의 개소를 맞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랑그림숲은 장애인들이 딸기 등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건조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농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농촌 지역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와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현태, 양재경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김현태 교수팀은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스마트팜 원천 기술 개발과 제품 국산화, 양재경 교수팀은 훼손지 유형별 식물 생장을 위한 기능성 식생 기반제 개발이라는 과제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만 5천여 톤이며 5개 발전사에 28개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태안, 당진, 보령, 화력이 있는 충남이 29%로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 칼텍스 정유공장이 있는 전남이 17%로 두 번째, 삼천포 하동화령이 있는 경남이 14%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리튬 배터리 모듈 100여 개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밤 10시쯤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을 듣고 신고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항해 도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여객선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통영시 사량도 능향항 인근 해상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381톤급 여객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 함정을 급파해 사고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을 안전하게 이송한 뒤 여객선을 통영 미수항까지 예인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과 윤리문화 활성화에 위해 기여한 입주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2회 의인상을 시행합니다.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선행을 한 사람이면 분야 제한 없이 추천을 받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